내가 내 다리를 고친다고? 중학생 주제에 서준혁의 목소리가 저택 전체를 울렸습니다. 43살 남성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어요. 휠체어에 앉아 있는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죠. 좋아. 정말 가능하다면 10억을 줄게.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꿀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중학생 소년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냉혹한 재벌 회장의 인생을 뒤흔들게 될 줄은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볼까요? 모든 건 그날 아침부터 시작됐습니다. 서울 평창동 거대한 저택. 3층 현대식 건물과 넓은 정원이 이곳이 보통 집이 아니라는 걸 말해줍니다. 이른 아침 검은색 세단이 대문 안으로 들어섰어요. 정수아와 14살 아들 이현우가 내렸습니다. 수아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새 직장에 대한 부담감이었죠. 현우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또 새로운 사람이네. 직원들이 수군거렸어요. 오래 일한 직원들의 텃세가 느껴졌죠. 박 실장이 다가왔습니다. 정수아 씨죠? 회장님께 인사드리러 가시죠. 2층 끝 방문이 열렸어요. 서준혁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넓지만 을씨년스러운 방 반쯤 처진 커튼 때문에 햇빛도 제대로 안 들어왔죠. 휠체어의 서준혁. 한때는 잘생겼을 얼굴이 지금은 무표정하고 차가웠어요. 3년간의 상처와 분노가 드러나 있었죠. 새로운 집사 정수아입니다. 서준혁은 대충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의 시선이 현우에게 머물렀습니다. 아이는 왜 데려왔나? 죄송합니다. 맡길 곳이 됐다. 일만 제대로 하면 돼. 차갑기 그지없는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현우는 위축되지 않았죠. 오히려 서준혁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현우는 휠체어와 다리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고개를 갸웃했죠.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현우야, 인사해. 안녕하세요. 그래. 서준혁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현우는 계속 그를 관찰했어요. 갑자기 현우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다리. 제가 고칠 수 있어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수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서준혁이 천천히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꼬맹아, 내가 내 다리를 고친다고? 수아가 급하게 말렸어요. 죄송합니다. 아이가. 좋아. 서준혁이 휠체어를 현우 쪽으로 굴려왔어요. 눈높이를 맞추더니 차갑게 말했죠. 정말 가능하다면 10억을 줄게. 조롱과 분노가 섞인 목소리였어요. 세계 최고 의사들도 포기한 다리를 중학생이 고친다니요. 하지만 현우는 위축되지 않았어요.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정말요? 그럼 해볼게요. 이상한 확신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수아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아들이 이런 큰 집 주인에게 이상한 소리를 해버렸으니까요. 서준혁은 현우를 바라보더니 비웃듯 웃었어요. 재미있군. 정말 재미있어. 웃음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절망과 분노가 숨어 있었어요. 그 순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중학생의 한마디가 서준혁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다리, 제가 고칠 수 있어요. 그 중학생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서준혁은 휠체어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로요. 한편 직원 숙소에서는 수아와 현우가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다른 직원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또 새로운 사람이네.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어. 회장님 성격 아시죠? 까칠하시니까 조심하세요. 수아는 들리지 않는 척했지만 가슴이 답답했어요. 엄마, 저 아저씨 왜 그렇게 슬퍼 보여? 현우가 물었어요. 눈에서 슬픔이 보여. 아빠가 하늘로 갔을 때 엄마 눈이랑 똑같아. 수아의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이 아이는 사람의 감정을 너무 잘 읽었어요. 현우야,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알겠지? 다음 날 오후 현우는 정원에서 혼자 두꺼운 책을 읽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남긴 동의보감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멀리서 수군댔죠. 야, 쟤 어제 회장님한테 이상한 말 했대. 다리 고쳐준다고? 완전 이상해.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같은 시각 서준혁은 창가에서 정원을 내려다봤습니다. 혼자 앉아있는 현우가 보였어요. 언제부터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됐을까요? 박 실장, 저 아이를 데려와. 지금요? 궁금한 게 있어. 현우가 방에 들어왔어요. 분위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너 뭘 보고 있었나? 책이요. 현우가 동의보감을 보여줬어요. 이런 어려운 책을 읽나? 아빠 책이에요. 그래서 내 다리를 고칠 수 있다고? 네. 막힌 길을 뚫으면 돼요. 막힌 길? 경락이요. 기운이 흐르는 길이 막혀 있어요. 서준혁이 눈썹을 찌푸렸어요. 경락? 비과학적인 소리 하지 마. 내 다리는 척추가 망가진 거야. 신경이 끊어진 거라고. 신경도 길이에요. 길이 막히면 기운이 안 가는 거예요. 나가.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마. 서준혁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현우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수아는 우는 현우를 달랬어요. 엄마, 제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야. 아저씨가 너무 아프니까 그래. 현우는 아버지의 말을 떠올렸어요. 아픈 사람일수록 더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고. 엄마, 저 포기 안 할래요. 아저씨 꼭 도와드릴 거예요. 수아는 아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이 순수한 마음이 상처받지 않길 바라면서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준혁은 여전히 차갑게 대했지만 이상하게 현우가 자꾸 신경 쓰였어요. 박 실장, 그 아이는 뭐 하고 있나? 정원에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매일 같은 대답이었어요. 현우는 혼자서도 꿋꿋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서준혁이 먼저 현우를 불렀어요. 들어와. 현우가 방에 들어섰어요. 이번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말한 경락, 그게 정확히 뭔데? 서준혁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조롱이 아닌 진짜 궁금증이었죠. 몸속에 길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길. 그 길로 기운이 다녀요. 현우가 동의보감을 펼쳤습니다. 경락도가 그려진 페이지였어요. 이 길이 막히면 기운이 못 가요. 그럼 그 부분이 아파요. 내 다리도 그렇다는 거야? 네. 아저씨 다리는 길이 막혀서 기운이 안 가는 거예요. 깨우면 돼요. 서준혁은 비웃으려다가 멈췄어요. 이 아이의 눈빛이 너무 진지했거든요. 어떻게 깨우는데? 먼저 다리한테 말 걸어야 해요. 뭐? 다리한테 안녕, 일어나라고 말해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서준혁은 이상하게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지금? 네. 한참을 망설이다가 서준혁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안녕. 다리야. 더 크게요. 진짜로 말하는 것처럼요. 안녕, 다리야.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왔어요. 정말 미세했지만 뭔가 있었습니다. 뭔가 느껴졌어요? 현우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죠. 아니야. 착각일 거야. 하지만 서준혁의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매일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하고 자기 전에는 수고했다고요.
수고는 뭘 했다고? 살아있는 거요. 아저씨를 지탱해 주는 거요. 현우가 나간 후 서준혁은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봤어요. 3년간 한 번도 말을 걸어본 적이 없었죠. 그날부터 서준혁은 매일 아침 다리에게 말을 걸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안녕, 다리야. 오늘도 잘 부탁해. 그리고 밤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수고했어. 고마워. 이상한 일이었어요. 말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3년간 증오했던 자신의 몸과 조금씩 화해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준혁이 커튼을 활짝 열었어요. 햇살이 방 안가득 들어왔죠. 회장님, 커튼을 여셨네요? 박 실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응, 햇살이 좋네. 서준혁의 목소리에 여유가 있었어요. 미세한 변화였지만 분명히 달랐죠. 현우는 어디 있나? 정원에 있습니다. 데려와. 현우가 들어오자 서준혁이 말했어요. 내 말대로 해봤어. 매일 다리한테 말 걸었어. 정말요? 응. 그런데 뭔가 달라진 것 같아. 현우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조금씩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직 확신은 못하겠어. 하지만 서준혁이 처음으로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현우야. 그날부터 두 사람은 매일 만났어요. 현우는 경락 이야기를 하고 서준혁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직원들도 변화를 느꼈어요. 회장님이 웃으셨대요. 정말 3년 만에 모두가 놀라워했습니다. 그 작은 중학생이 뭔가 특별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2주가 더 지났습니다. 서준혁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현우야, 오늘은 족삼리얼을 배울까? 현우가 경락도를 펼쳤어요. 여기요. 무릎 아래 이 부분을 매일 100번씩 눌러보세요. 서준혁이 따라했어요. 며칠 지나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현우야, 따끔거려. 정말 따끔거려. 3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각이었어요. 그날 오후 서준혁은 수아를 따로 불렀어요. 정수아 씨, 현우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어요? 좋은 사람이었어요. 환자들을 사랑했던 한의사였죠. 많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수아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저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어요. 약혼녀였는데 교통사고로요. 서준혁이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모두 제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사고는 누구 잘못이 아니에요. 수아가 조심스럽게 위로했어요. 혼자 아이 키우느라 많이 힘드셨죠?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고생을 알아준 거였어요. 훌륭한 어머니예요. 서준혁의 따뜻한 말에 수아가 감동했습니다. 다음 날 정원에서 현우가 말했어요. 아저씨, 가족 얘기 해줄 수 있어요? 약혼녀를 정말 사랑했어. 하지만 사고로. 그분이 아저씨가 이렇게 슬퍼하는 거 원하실까요? 현우의 말에 서준혁이 할 말을 잃었어요. 우리 아빠도 하늘로 갔어요. 근데 아빠가 말했대요. 너무 오래 슬퍼하지 말라고. 고마워, 현우야. 아직이에요. 진짜로 걷게 될 때까지 포기하면 안 돼요. 안 해. 절대 안 해. 두 사람이 새끼손가락을 걸었어요. 그날 저녁 서준혁은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현우와 정수아 씨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겠어. 그날부터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자주 이야기를 나눴어요. 상처받은 두 마음이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죠. 변화의 바람이 저택 전체를 바꾸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준혁의 다리에서 감각이 점점 더 선명해졌어요. 현우야, 발가락이 움직이는 것 같아. 정말요? 움직여 보세요. 서준혁이 온 힘을 다해 집중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발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인 거예요. 움직였어. 정말 움직였어. 서준혁이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수아와 박 실장도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정말이신가요? 봐요. 다시 해볼게요. 서준혁이 다시 집중했어요. 발가락이 또 움직였습니다. 기적이에요. 진짜 기적이에요. 수아가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박 실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회장님, 혹시 이게 일시적인 건 아니겠죠? 무슨 말이에요?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혹시 착각은 아닌지. 박 실장의 말에 서준혁의 표정이 흔들렸어요. 착각이 아니에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경락이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이지만 확실히 나아지고 있어요. 넌 의사도 아니잖아. 어떻게 확신해? 박 실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그날 밤부터 직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정말 나아지는 걸까? 글쎄, 일시적인 거 아니야? 한의학이 척추 손상을 고칠 수 있다고? 의심의 씨앗이 퍼지고 있었어요. 며칠 후 서준혁이 현우를 불렀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현우야, 솔직히 말해줘. 정말 나을 수 있는 거야? 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나?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서준혁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확신이 없어 보였죠.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걷지 못해. 아저씨, 포기하시는 거예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포기는 아니야.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지. 현실적으로 발가락이 움직였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서준혁이 말을 흐렸어요. 바로 그때 박 실장이 들어왔어요. 회장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님이 방문하시겠답니다. 갑자기 왜? 회장님 상태를 다시 진단해 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제가 연락드렸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저씨, 그거 필요 없어요. 저를 믿어주세요. 현우야, 전문가 의견도 들어봐야지. 전문가들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되고 있잖아요. 현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이틀 후 서울대병원 교수가 왔어요. 철저한 검사를 했습니다. 신기하네요. 분명 미세한 감각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럼 나을 수 있다는 거죠? 서준혁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글쎄요.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걷는 건 의학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교수의 말에 서준혁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발가락이 움직였어요. 그 정도 움직임과 실제로 걷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시는 게 됐습니다. 서준혁이 교수의 말을 끊었어요. 교수가 돌아간 후 서준혁은 혼자 있고 싶다고 했습니다. 현우는 방 밖에서 울고 있었어요. 엄마, 아저씨가 저를 안 믿어요. 아니야. 그냥 혼란스러운 거야. 분명히 나아지고 있는데. 수아는 아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그날 밤 서준혁은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봤어요. 분명히 발가락이 움직였었어요. 하지만 의사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서준혁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서준혁은 이틀간 부산 출장을 떠났어요. 그날 밤 박 실장이 몇몇 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년 넘게 모신 회장님이 중학생한테 놀아나고 계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다리가 좋아지잖아요. 일시적입니다. 전문의도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저 모자가 재산을 노리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실장은 현우의 필체를 연구했어요. 경락도에 적힌 메모들을 사진 찍어뒀거든요. 오후에 몰래 현우 방에 들어갔습니다.
수아가 주방에, 현우가 정원에 있을 때였어요. 책상 서랍을 열고 노트 한 장을 찢었어요. 그리고 비슷한 필체로 적었죠. 치료계획 마이너스 10억 원 받으면 엄마 병원비, 새집, 학원비. 계획표처럼 꾸몄습니다. 그 다음엔 가짜 한의원 견적서를 만들었어요. 이씨 가문 비전 침술 마이너스 1억 원 같은 항목들을요. 현우가 보던 동의보감 책갈피 사이에 서류들을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직원 3명을 따로 불렀어요. 현우가 며칠 전에 돈 이야기했죠? 못 들었는데요. 여러분도 들었다고 해주세요. 회장님을 위해서요. 압박에 직원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틀 후 서준혁이 돌아왔어요. 회장님, 급히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박 실장이 그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지? 현우 방에서 발견했습니다. 청소하다가 우연히 서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서류에는 10억 원을 받은 후 계획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현우가 쓴 거야? 네, 분명합니다. 그럴 리가. 서준혁이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증거가 눈앞에 있었죠. 그리고 이건 여러 직원들의 증언입니다. 박 실장이 종이를 더 내밀었어요. 현우가 회장님을 이용한다고 자랑했다는 증언이 5명이나 됩니다. 서준혁의 손이 떨렸어요.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정수아 씨를 불러. 수아가 왔을 때 서준혁의 표정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서류를 내밀었어요. 수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희가 쓴 게 아닌데. 거짓말 마세요. 현우 방에서 나왔어요. 박 실장이 끼어들었어요. 회장님, 이건 누명이에요. 현우가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증거가 있는데 무슨 말을. 현우를 불러주세요. 직접 물어봐 주세요. 필요 없어요. 서준혁이 차갑게 말했어요. 당장 내일까지 나가시오. 해고합니다. 회장님, 듣기 싫어요. 나가세요. 수아는 눈물을 흘리며 나왔어요. 그날 밤 수아와 현우는 짐을 쌌습니다. 엄마, 제가 뭘 잘못했어요? 현우가 울먹였어요. 잘못한 거 없어. 누군가 우리를 모함한 거야. 아저씨가 저를 안 믿어요. 분명히 나아지고 있었는데.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현우야, 우리가 여기 더 있으면 내가 더 상처받을 거야. 수아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내일 아침에 떠나자. 복도에서는 다른 직원들이 속삭였습니다. 역시 그랬어. 처음부터 수상했다니까. 회장님이 속은 거지. 같은 시각, 서준혁은 혼자 방에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정말 날 이용한 거였을까? 하지만 현우의 순수한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 아이가 거짓말을 할 것 같지 않았는데. 아니야. 증거가 있잖아. 서준혁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그때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봤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미세하게 느껴지던 감각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다시 죽은 것처럼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설마, 현우가 말했던 게 떠올랐어요. 아저씨가 포기하면 다리도 포기해요. 서준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아와 현우는 작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왔어요. 엄마, 정말 가야 해? 응. 여기 더 있으면 넌 더 힘들어질 거야. 바로 그때 휠체어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준혁이 급하게 나타났어요. 기다려요. 서준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회장님, 내가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서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젯밤 내내 생각했어요. 현우가 거짓말을 할 리가 없다는 걸요.
하지만 그 증거가 이상해요. 현우 글씨체가 아니었어요. 서준혁이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냈어요. 현우가 예전에 쓴 경락 메모였습니다. 이걸 다시 봤더니 필체가 달라요. 누가 조작한 거예요? 정말요?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현우야, 용서해 줄 수 있겠어? 서준혁이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아저씨를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알아. 다 알아. 내가 바보였어. 아저씨 다리 다시 안 좋아졌죠?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떻게 알았어? 아저씨가 포기하면 다리도 포기한다고 했잖아요. 서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내가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다리 감각이 완전히 사라졌어. 그제서야 깨달았어. 넌 진짜였다는 걸. 다시 해볼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요. 현우가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현우야, 한 가지만 물어볼게. 서준혁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그냥 한의사가 아니었지? 현우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집안은 300년 동안 한의학을 해온 가문이에요. 아버지가 24대 가주였어요. 서준혁이 수아를 바라봤어요. 그럼 정수아 씨는 그런 가문으로 시집 오셨던 거네요. 네. 처음엔 부담스러웠어요. 300년 전통이라니. 수아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떠나고 전 아무것도 몰랐어요. 한의학도 경락도 현우만 아버지한테 다 배웠죠. 혼자 얼마나 힘드셨어요. 서준혁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병원비에 생활비에 한의원도 문 닫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미안해요. 제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회장님 덕분에 저희가 다시 희망을 찾았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럼 현우는?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걸 가르쳐 주셨어요. 현우가 가방에서 낡은 책을 꺼냈습니다. 가죽으로 된 오래된 의서였어요. 이게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비전 의서예요. 여기 척추 손상 치료법도 나와 있어요. 서준혁이 책을 받아들었어요. 한자로 빼곡히 적힌 고서였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누가 믿겠어요? 중학생이 300년 한의학 가문 후계자라고 하면요. 현우의 말에 서준혁이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진짜 실력은 결과로 보여주는 거라고. 현우야. 서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다시 기회를 줄 수 있겠어? 이번엔 절대 안 흔들릴게. 정말요? 약속해. 끝까지 믿을게. 그럼 다시 시작해요. 처음부터요. 현우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오후 서준혁은 모든 직원을 모았습니다. 박 실장 나와요. 네, 회장님. 당신 해고요. 거짓 증거 조작한 거 다 알아요. 박 실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모두 들으세요. 현우는 300년 한의학 가문의 후계자입니다.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용서 안 해요. 직원들이 모두 놀란 표정이었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진짜 가족입니다. 서준혁이 수아와 현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번엔 진짜로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현우는 비전 의서에 나온 대로 본격적인 치료를 시작했어요. 아저씨, 이제 진짜 경락을 뚫을 거예요. 현우가 가느다란 은침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300년 된 침이었어요. 아프지 않아? 조금 따끔할 거예요. 하지만 참아야 해요. 현우가 정확한 혈자리에 침을 놓기 시작했어요. 족삼리 양릉천 현종. 오랜 세월 전에 내려온 비전 침법이었습니다.
어, 서준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느껴져요? 따뜻해. 다리가 따뜻해져. 기운이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매일 아침 1시간씩 침 치료를 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경락 마사지를 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발목까지 감각이 돌아왔어요. 3주째에는 종아리가 움찔거렸죠. 현우야, 진짜 나아지고 있어. 서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조금만 더요. 아저씨가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한 달 반 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오늘 일어서 보실 거예요. 정말? 지금? 네. 준비되셨어요. 현우와 수아가 서준혁의 양옆에 섰어요.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서준혁이 휠체어 팔걸이를 잡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천천히 힘을 주기 시작했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버텼어요. 그리고 마침내 서준혁이 일어섰습니다. 일어섰어. 내가 일어섰어. 3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두 다리로 선 거였어요. 아저씨, 현우가 눈물을 흘렸어요. 회장님, 수아도 울고 있었습니다. 이제 걸어보세요. 서준혁이 조심스럽게 첫 발을 내디뎠어요. 휘청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발, 세 번째 발. 걷고 있어. 정말 걷고 있어. 서준혁이 현우를 향해 걸어갔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그리고 현우 앞에 섰습니다. 고마워, 현우야. 넌 내 인생을 구해줬어. 서준혁이 무릎을 꿇고 현우를 꼭 안았어요. 아저씨, 이제 정말 가족이에요. 그래.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그날 오후 세 사람은 정원을 함께 걸었습니다. 서준혁은 두 다리로 걸었고 현우와 수아는 양옆에서 손을 잡아줬어요. 수아 씨, 잠깐만요. 서준혁이 멈춰 섰어요. 네, 저 고백할 게 있어요. 서준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처음엔 현우 때문에 가까워진 거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서준혁이 수아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이 좋아요. 당신의 따뜻함이, 강인함이, 현우를 키우는 모습이 모든 게 좋아요.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전 한의사 집안 며느리였다가 홀로 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전 당신이 필요해요. 현우도 필요하고, 우리 진짜 가족이 되면 안 될까요? 회장님, 준혁이라고 불러주세요. 이제는요. 준혁 씨, 전 다시 사랑할 자격이 있을까요? 있어요. 당신도 저도요. 우리 모두 다시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현우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웃었어요. 엄마, 아저씨 말이 맞아요. 아빠도 엄마가 행복하길 바라실 거예요.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우리 가족이 돼요. 세 사람이 꼭 안았습니다. 각자의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함께라면 치유할 수 있다는 걸 알았죠. 6개월 후 서준혁은 완전히 걷게 되었어요. 달리기도 할 수 있었죠. 희망 한의원이라는 간판을 단 건물이 문을 열었습니다. 현우의 꿈이었던 한의원이었어요. 이 한의원은 돈이 없어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개원식에서 서준혁이 말했어요. 제가 300년 한의학 가문의 후계자에게 치료받았듯이 어려운 분들도 희망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현우는 서준혁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수아도 행복한 표정이었죠.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저택 정원에 앉아 있었어요. 현우야, 고마워. 정말로. 아저씨, 아니 아빠. 저도 고마워요. 아빠, 이제 정식 가족이잖아요. 현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서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그래,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야. 하늘의 별들이 세 사람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상처받았던 세 마음이 서로를 치유하며 완벽한 가족을 이룬 거였어요. 막힌 길을 뚫으면 기운이 흐릅니다. 몸의 경락도 마음의 길도요. 그리고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랍니다.